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36호 제2면 기사입니다. 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가족 대상 아빠와 함께하는 워터파크 가족 캠프 운영. 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7일 제헌절을 맞아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70명을 대상으로 캐리비안베이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워터파크 가족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가족 캠프는 장애인 가족의 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아버지의 가족 돌봄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가족이 양육과 돌봄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함께 나누고 가족 구성원이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참여 가족들은 워터파크 내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며 가족 단위의 여가 활동을 즐겼다. 아버지들은 자녀와 함께 물놀이에 참여하며 돌봄에 함께했고 가족들은 정서적 휴식과 가족 간 유대감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평소에는 아이와 함께 장시간 외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가족 캠프를 통해 마음 편히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며 아빠가 아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가족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아이도 즐거워했지만 부모도 잠시나마 양육 부담에서 벗어나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여가 프로그램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욱 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이번 가족 캠프가 아버지의 가족 참여를 높이고 장애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경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성공기원 1억 기탁. NH농협은행이 오는 8, 9월 가평군에서 열리는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억 원을 후원했다. 가평군은 20일 군청에서 서태원 가평군수, NH농협은행 김성록 경기본부장 이계관 경기본부 현장지원본부장 송명규 가평군지부장, 지영기 가평군체육회장, 신성식 가평군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기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NH농협은행 가평군지부는 제20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26 가평과 제37회 경기도 생활체육대 축전 2026 가평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가평군체육회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개회식 당일 가평군을 찾는 31개 시군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제공할 행사 꾸러미 제작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성록 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가평군에서 열리는 뜻깊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후원금을 마련했다며 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영기 가평군체육회장은 대회 준비에 큰 힘을 보태준 농협은행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고 지역 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도 뜻깊은 후원에 동참해 주신 농협은행에 감사드린다며 두 대회가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가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평군에서는 오는 8월 28에서 29일 제20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26 가평이 9월 10일에서 13일에는 제37회 경기도 생활체육대 축전 2026 가평이 각각 열린다.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고령장애인, 치매 조기 발견부터 후속 검진까지 지원. 짓기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관장 김현균, 은 지난 24일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만 5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지선별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고령장애인이 노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지기능 변화를 조기에 확인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검진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화로 인한 신체 인지적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 있어 정기적인 건강 확인과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복지관은 단순히 검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보건기관과 협력해 검사 이후의 지원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날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이 복지관을 방문해 고령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는 참여자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안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검사자와 참여자가 1대1로 마주하는 개별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사 결과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참여자에게는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진단검사 등 추가 검진 절차를 안내하고 개인별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령장애인이 자신의 인지건강 상태를 조기에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2027년까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이다. 복지관은 고령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별 건강 상태와 생활 욕구를 확인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 및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김현균 관장은 고령장애인의 건강 문제는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검진과 지원으로 끊김없이 연결돼야 한다며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한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고령장애인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천 나누마이엘, 멘토 멘티 성인 발달장애 및 비장애 장애인식 개선 캠프 성황리 마무리. 포천 나눔의 집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지난 7월 24일 목
물결표 사인 25일 금 성인 발달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인 멘토 멘티 장애인식 개선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발달장애인이 도와주거나 배려해야 할 대상이 아닌 같은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이웃임을 알리고 발달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기획되었다. 캠프를 통해 비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발달장애인은 짝꿍과 협력하며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본 캠프는 발달장애 성인과 비장애인이 한대1 멘토 멘티를 이루어 1박 2일 동안 함께 물놀이, 송어 잡기, 활쏘기, 고추장 만들기, 피자 만들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의미를 담아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장애 유무에 따라 구분하지 않았다. 특히 이 캠프는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캠프로 기존의 비장애인 중심 장애인식 교육의 틀을 깨고 함께 어울려 놀며 발달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오기 전에는 내가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고 흔히 생각하는 노동을 하는 봉사라고 생각했다. 와 보니 대부분 스스로 할 수 있어 크게 도울 것이 없었고 함께 즐겁게 놀았다. 다 같은 사람의 향기가 난다고 느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비를 맞으며 즐기는 캠프가 너무 즐거웠다. 오랜만에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웃으며 놀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실무자들은 안전관리와 기본적인 운영 지원에만 집중하고 멘토 멘티 활동에는 개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캠프 참가자들이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몸으로 부딪히며 함께 놀고 협력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를 특별히 다른 존재가 아닌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부천시 스마트 통합돌봄 협력회의 개최 돌봄 플러그 4세대 시범 도입 추진. 부천시는 지난 21일 시청 시민상담실에서 주거행복지원센터와 돌봄 플러그 운영업체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스마트 통합돌봄 협력회의를 열고 돌봄 플러그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AI 기반 통합 운영 서비스가 적용된 돌봄 플러그 4세대 운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전국 최초 도입을 추진하는 돌봄 플러그 4세대의 주요 기능과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기존 조도 전력량 기반 모니터링의 온도 습도 정보를 추가로 활용해 이상 징후를 더욱 정밀하게 확인하고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가구의 실내 환경까지 관리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 AI 기반 안보 확인 서비스를 활용해 대상자의 응답을 분석하고 위기 가능성을 판단하는 체계와 빈집 외출 전원 차단 등 실제 위기 상황이 아닌 경우를 사전에 구분해 불필요한 모니터링을 줄이고 고위험 대상자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는 올해 하반기 돌봄 플러그 4세대 20대를 시범 운영해 서비스 효과와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는 방안도 공유했다. 또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과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부천시는 돌봄 플러그 4세대 시범 운영을 통해 주거행복지원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AI 기반 스마트 돌봄 서비스의 실효성을 검증해 고독사 예방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란 부천시 돌봄지원과장은 돌봄 플러그 사업은 지역사회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살피는 스마트 돌봄 안전망이라며 올해 하반기 돌봄 플러그 4세대를 시범 운영해 인공지능 AI 기반 안전관리 체계의 효과를 검증하고 스마트 통합 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동한라일, 중동덕유일, 준해, 옥길 LH 한 주거행복지원센터는 돌봄 플러그 이용 가구의 이상 징후를 살피고 위기 정보를 공유하는 지역 돌봄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들 기관과 협력해 2020년부터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돌봄 플러그 사업을 추진해 현재 영구임대 아파트 305가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 192회의 모니터링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